안녕하세요. 점검중 2학년 학생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민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여러분 공민왕 잘 복습했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수행평가를 칠 예정인데, 자, 수행평가 주제 가장 포인트가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공민왕 부분은 이번 주말 포함해가지고 좀 단단히 복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민왕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죠? 이 공민왕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역사만 봐도 영화나 소설 한 편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던 공민왕은 갑작스럽게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이렇게 죽은 걸 시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시해를 당하게 되면서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왕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아주 어린 나이에 창왕이란 인물이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창왕이 과연 누구냐? 저번 시간에 쌤이 살짝 힌트를 줬죠? 바로 공민왕의 아들입니다. 공민왕은 분명히 아이를 안 낳은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실은 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 개혁 때 아주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 하나 생겼다고 했었죠. 누굽니까? 바로 이 2차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신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신돈과 공민왕이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 신돈 역시도 공민왕에게 후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소개팅을 해주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민왕이 워낙 노국공주를 사랑해서 이 신돈의 소개팅이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우연히 공민왕이 신돈 집에 놀러 갔는데 신돈의 일을 돕던 하녀 하나가 눈에 확 띈 거야. 왜냐? 이 하녀가 얼굴이 정말 신기하리만치 노국공주랑 똑같이 생긴 거야.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심지어 공민왕이 그 신돈 집 가서 막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녀를 노국공주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민왕이 그 하녀를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하녀가 낳았던 아이가 바로 창이라는 요 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신돈도 죽고 공민왕도 죽고 실은 이 창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을 못 받을 뻔했는데 공민왕의 친엄마 그러니까 창왕 입장에서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이고 애 생긴 게 우리 아들내미 공민왕하고 똑같이 생겼네. 얘는 누가 봐도 내 손자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특히 이 창왕을 당시 권문세족 중에 하나였던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이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이 신돈의 하녀를 빼돌려가지고 창왕을 보호했다가 데리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왕은 이 이이님이라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왕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왕이 나이가 어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당시 권력은 이 창왕을 즉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이이님이라는 사람에게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보시면 거기에 이 이이님이라든가 관련된 인물들이 초창기에 권력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창왕의 즉위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은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이님이 괜히 창왕을 빼돌린 게 아니거든. 바로 이렇게 공민왕이 후계자가 당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어린 창왕을 이용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좀 요런 술수를 부린 게 있거든요. 이게 먹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이님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려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엄청난 혼란이 다시 휩쓸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하들 사이에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물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새로운 세력을 하나는 신진사대부. 저번 시간에 쌤이 살짝 언급했던 세력이죠. 신진사대부. 또 하나는 오늘 새로 배울 애들인데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이러한 두 세력이 이 혼란기 전후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신진사대부부터 저번에 살짝 언급했으니까 정리를 하면요. 원래 신진사대부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나 과거 문벌귀족처럼 높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의 향리, 그러니까 지방에서 머물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급 관리, 그러니까 낮은 관리들
자제.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절대 상승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주인공들인데 앞에 우리가 봤던 공민왕 시기. 자, 공민왕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신돈을 내세워서 학교 하나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하는 학교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죠. 선생님 이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고. 바로 성균관입니다. 이 성균관을 다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신분 상승의 길이 없거든. 이런 지방향리나 하급관리 자제들이 이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균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던 학문은 유학. 그 중에서도 이 유학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어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인데 이 성리학이 선생님 나름대로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적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이야. 진짜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유학이 실은 이건 중국사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사에서 유학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좀 에피소드 사건들이 있거든. 이 과정에서 유학이 크게 위기였던 시기가 한 번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좀 되게 기초적인 별로 연구다운 연구가 아닌 학문다운 학문이 아닌 좀 그런 모습이 많이 강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학이 이제 계속 거의 1000년 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려랑 친했던 송나라 때 주자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난 천재가 등장해서 이 유학을 엄청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부모님께 효를 다해라, 임금님께 충성해라, 함부로 의리를 배신하지 말아라, 친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사람이란 존재가 만들어질 때 타고나기를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거든. 착해. 유교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야. 이 착한 마음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이 착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이런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의 이치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성리학이라는 학문이고요. 이 공부는 진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겠죠. 결국 이러한 학문적 스킬로 관직에 입문하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뭘로 관리가 될까? 그치, 시험 치는 거지.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로 진출하고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똑똑한 능력을 국정 운영, 나라 일 운영에 반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우리 봤었지만 공민왕 시기 전후로 해서 이제 원나라라는 나라의 힘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었단 말이야. 새롭게 무슨 나라가 등장해서 명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그래서 이 명나라의 상승세 분위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와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다. 친명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명나라와 외교적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공민왕 때 명나라와 국교를 체결했었죠. 이게 몇 차 개혁이었지? 2차 개혁.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가 결국 성장하게 된 주 배경은 공민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신진사대부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권문세족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서 나라를 제대로 한번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근데 이게 권문세족들 때문에도 어렵지만 어려운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진사대부가 골칫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